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어제 개막된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자들의 참석으로 부자들만의 잔치다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헌신을 이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정작 이 단골 참석자들인 세계적인 거부들이 갈수록 부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자들만의 공허한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집중 현상이 뭐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네.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보스 포럼 참 여러 가지로 뭐라고 잘 꾸며서 네.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의미 부여를 자꾸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보스 포럼이 이런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안 갔죠. 예, 그러면서 네. 더 완연히 부자들만의 잔치인 것이 지금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그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이 다보스 포럼 관련 특별 기획 보도를 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지금 이 다보스 포럼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매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억만장자들, 빌리어네어들은 갈수록 또 부유해지고 있다. 맞아요. 네. 세계 엘리트들은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오히려 더 재산이 늘어났다. 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세계 최고 부자들은 더 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죠. 블룸버그 밀리어네어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금융위기 사태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지금 2019년 딱 10년 됐습니다. 네. 10년 됐는데 이 10년간 얼마나 그 급증했는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 2009년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12명의 부자들, 이번에도 물론 참석했지만 그 자산이 급증했는데 그 지난 10년간 이 12명의 부자들의 자산은 총 1,75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10년간에. 가장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1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1,7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197조, 한 200조 원이 좀 늘어난 거고요. 12명 중에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재단에 180억 달러를 기부한 조지 소로스를 제외하고는 11명의 자산이 경제 최고의 불황이었다는 지난 10년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죠. 마크 주커버그가 지난 10년간 1853%가 증가해서 증가율에서 단연일입니다. 정말 네. 그 어떻게 이렇게 세계 경제 불황기에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마크 주커버그가 10년간 1853% 증가했고요. 마크 베니우스, 세일즈포스, 클라우드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마크 베니우스 세일즈포스 CEO가 10년간 823%가 증가해서 마크 주커버그 뒤를 잇고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세계 최대의 그 사모펀드죠. 예, 네. 스티브 슈워츠먼 그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그 블랙스톤 회장은 10년간 486%가 자산이 증가했고요. 뉴스 코퍼레이션의 너무나 유명한 루퍼트 머독 회장도 10년간 47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재산이 천문학적인 재산인데, 그런 재산이 뭐 주커버그는 1853%가 증가했고, 이런 사람들 다 400몇 %씩 뭐 800몇 %씩 증가했으니까 참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게 10년 전과만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큰 게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해 2018년 1년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가 리치가 9천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일 25억 달러가 증가한 거예요. 매일. 돈을 벌었나요? 25억 달러면 2조 원인가요? 2조 원입니다. 엄청난. 매일같이 2조 원을 벌어들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또 1년간 전 세계 빈곤층이 34억 명인데요. 이 34억 명은 하루 평균 5.5달러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참 너무나 지금 심각하다.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여건도 됐지만, 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 폐해도 참 좀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뭐 사실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얘기야.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다 그렇죠. 치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직접적인 수치를 딱 네. 들으니까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뭐 네. 5.5달러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렇죠. 사람들도 있는데 네. 아니 서민 경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세계적인 대부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많이 늘릴 수가 있었던 그게 거예요. 이유가 네. 있죠. 예, 그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능력에 의해서 벌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건 또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것이 다 그 사람들의 능력만에 의해서 이렇게 벌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지난 10년간 규정할 경제와 관련해서 크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면 금융위기 사태, 브렉시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런 정치적 경제적인 혼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규정했는데 지난 10년간 엄청난 대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극심한 혼란, 이 극심한 혼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투명이거든요. 이 불투명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불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이런 얘기를 블룸버그 통신도 했는데요. 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것은 결국 이제 하나입니다. 중앙 정부의,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중앙 정부의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결국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줬다. 그게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1970년대 박정희 시대 독재, 그 시대에 얘기하는 게 뭐 경제는 그래도 발전하지 않았냐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국도 재벌들이 살찐 거죠.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살쪘다고 할 수 경제적으로 살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초저금리 시대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 올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초저금리 시대 유지했고,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 시장에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연준이. 그래서 그 금융위기를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살 좋은 거죠. 우리가 뭐 지금도 그런 말 나오지만 경제적으로는 뭐 실업률이 엄청나게 낮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굉장히 호황이라는 식으로 미국은 참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잖아요. 계속 어렵고 뭐 그렇게 나아지는지 모르겠는데 피부로. 근데 이 엄청나게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런 좋아진 경제가 골고루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특정한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왜 중요하냐면 초저금리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식 그리고 뭐 채권, 기타 자산 같은 여러 가지 부자들이 가진 부동산도 그렇고요. 그런 그 부자들의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부자들의 자산이 증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009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지난 10년간을 보면 같은 기간 내에 미국의 그 중위 자산, 그러니까 상위권 말고 중간급 자산, 이제 하위권도 물론 있지만 미국 가계의 중위 자산, 우리가 흔히 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자산의 그 자산은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상위권 외에는 대부분 지난 10년간 그렇게 나아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의 지적은 이런 어떤 그 정부 정책이 상당히 좀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이것은 세계 경제의 초상위 0.1%의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못 가진 자들의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부익부, 빈익빈 어쨌든 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무슨 특단의 무슨 방법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에 할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느냐?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내 능력껏 번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 대전제고요. 그래야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데 결국 이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하는 것은 부자 증세입니다. 부자 증세의 필요성.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많이 받자. 그러니까 원칙에 따른 부의 재분배죠. 그러니까 부를 재분배한다는 거, 뭐 좀 평등한 얘기 나오면 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얘기 나오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원칙을 정해서 세법,
세금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그 결과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13개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13개 개발도상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정부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개발도상국가니까 더 가능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교육과 의료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니까 전체적인 그 국가들의 불평등 감소 사유의 69%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 부분만이라도 정부가 신경 써서 지출을 확대하면서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비슷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니까 이 불평등 감소가 한 70%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네.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결국은 이런 교육이나 의료 부분에서 확 갈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스팜이 지금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최상위 부유층 1%의 재산에 대해서 전 세계 최상위 부유층 1%의 재산에 대해서 0.5%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경우에 어떤 수치가 나오냐면 현재 학교를 못 다니는 2억 6,200만여 명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1% 재산에 0.5%만 더 세금을 부담시키면 그리고 330만여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최상위 1%에 대해서 지금보다 0.5%만 더 세금을 올린다고 해도 이 정도의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평균 25억 달러 약 2조 원 정도가 좀 증가하는데 전 세계 하위 50%의 재산은 오히려 하루 평균 10%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어가지고 박봉으로 굉장히 적은 돈을 벌어가지고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돈을 세이브하기보다는 써야 될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최상위 억만장자 26명이 가진 재산이 하위 50%가 가진 재산과 맞먹는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 하위 50%면 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몇십억 명이 가진 재산과 상위 26명이 가진 재산이 지금 맞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 최상위층도 좀 문제인 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를 옥스팜이 하나 제시했는데 전 세계 최상위 억만장자 숫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9년 금융위기 사태가 시작될 때 억만장자가 전 세계 380명이었는데 2016년 그때부터 7년이 지나니까 61명, 61명으로 확 줄었다고 합니다. 380명에서 7년 만에 61명. 그리고 2017년에 42명으로 61명에서 42명으로 또 줄었고 이번 2018년에는 26명으로 줄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최상위권층에서도 그 부가 더 어느 한쪽으로 독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은 초상위 부자라도 좀 더 돈이 많고 좀 더 잘 나가는 부자가 그렇지 못한 부자의 돈을 더 가져가는 그래서 최상위 부자 레벨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만큼 이 부익부 빈익빈이 좀 심각하고 같은 부자들끼리에서도 이제는 점점 더 그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뭐 100%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자 증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라고 한다면 조금 네. 전에 언급하신 대로 이 네. 부자 증세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역시 핵심은 그럼 세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금이죠. 상황이 벌어진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말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부가 뭐 재산을 다 몰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정해진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게 유일한 그 해결책이죠. 그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룰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 대전제인데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세율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요. 일방적인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원칙이 이제 확립이 되면 상당한 문제 해결이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옥스팜 같은 경우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 움직임은 멈춰야 된다. 결국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는 부자들만 감세해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위층이나 하위층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되잖아요. 지금 소득 버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원점 징수되고 그렇죠. 이 개인소득세, 법인세 감세되는 것은 결국은 그 최상위권, 상위권 사람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걷어서 이런 것을 재분배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국가가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그 지적을 옥스팜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면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교육 받는데 돈 때문에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돈 때문에 더 못한 교육을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교육을 똑같이 받아야 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똑같은 어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생활을. 그러면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원입니다. 의료입니다. 그 아프면 적어도 아픈 사람이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은 온갖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땐 가벼워 보이는 그런 어떤 병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과 의료 문제만 해결돼도 부익부 빈익빈의 상실감을 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 시간에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오카시오 코르테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부유세 70% 예, 이거 얘기해서 60미니트에 출연해갖고 얘기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이 오카시오 코르테스의 주장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오카시오 코르테스 29살의 최연소 뉴욕 연방하원 의원인데, 그 더 힐지죠. 연방 그 의회 그 전문지 더 힐지가 해리스 X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합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조사 결과 미국 국민들의 59%, 무려 60% 정도가 오카시오 코르테즈 주장에 찬성한다는 얘기였어요. 부유세 70% 굉장히 과격하게 들렸지만 미국 국민들의 60%가 오카시오 코르테즈 말대로 부유세 70% 걷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에 찬성했고요. 더 제가 놀라운 것은 민주당 성향의 그 국민들은 71%가 찬성했고, 중도 성향이 60%, 공화당 성향도 무려 45%가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주장에 찬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의 사람도 거의 절반 정도가 부유세 걷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그런 주장이 이제는 단순히 과격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전통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성향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뭐 감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을 겪으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낙수 현상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낙수 현상이 뭡니까? 부자들, 대기업들에게 정부가 구제금융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양적 완화 정책하면 그런 대기업과 부자들이 살아나면 거기서 돈이 흘러내려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밑으로 안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은행들에게 엄청난 구제금융해주지만 은행들이 그 돈을 움켜쥐고만 있지 절대로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일부 부자들, 일부 대기업들만 살찌우는 이런 정책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런 것을 이번 다보스 포럼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